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로저의 열매는 어둠 열매, 어둠 열매를 두고 싸운 샹크스와 디치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원피스 1017화에서 엄청난 떡밥 대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후주는 CP9 출신으로 12년 전 고무고무 열매를 후송하는 임무를 맡다 적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겼고 그 일로 투옥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 후주는 누구한테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겼을까요? 그렇죠, 바로 샹크스입니다. 샹크스의 선원 럭키로는 루피에게 말합니다. 적에게 빼앗은 고무고무 열매를. 그렇죠, 후주가 빼앗긴 적은 샹크스이며 샹크스는 후주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샹크스는 왜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고 후주는 왜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로 호송했으며 도대체 고무고무 열매가 뭐길래 이 임무에 실패했다고 감옥에 투옥까지 된 걸까요? 후주의 상황으로 분명한 건 고무고무 열매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즉, 고무고무 열매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엄청난 떡밥이 담겨있는 열매이며 조이보이의 열매일 확률이 크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떡밥이면 로저의 열매일지도 모르지만 정황상 로저의 열매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조이보이의 열매일 확률이 크죠. 그렇다면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가 조이보이의 열매란 걸 알고 빼앗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1화에서는 고무고무 열매를 적에 빼앗았다라는 떡밥 말고 또 다른 떡밥이 있습니다. 바로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거점을 두고 항해를 1년 동안 했다는 거죠. 다만 샹크스는 거점이 있고 1년쯤 이스트블루를 떠났습니다. 샹크스는 왜 이스트블루에 거점을 두고 항해를 했을까요? 분명한 건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스트블루에 머물렀던 거겠죠. 그렇다면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찾고 있던 건 후주, 즉 세계 정부에게 빼앗은 고무고무 열매일까요? 다만 저는 샹크스가 찾던 게 고무고무 열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얻고도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을 상황이었고 샹크스는 후샤 마을을 거점으로 또 항해를 떠났죠. 게다가 샹크스는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나서도 후샤 마을 거점을 두고 오랫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1화에서 나온 적에게 빼앗은 고무고무 열매 떡밥이 이번 1017화에서 나온 이 시점에서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 아무 이유 없이 1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샹크스는 분명히 이스트블루에서 무언가를 찾았죠. 다만 샹크스가 찾던 게 고무고무 열매였다면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은 이 시점에서 또 항해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고도 이스트블루를 거점으로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났죠. 즉, 샹크스가 찾던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찾던 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로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저는 로저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로저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1017화를 통해 로저 고무고무 열매설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이고 저는 이 영상에서 1017화에서 나올 수 있는 가설 중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악마의 열매는 계승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 펑크아젤에서 스마일리가 죽자 근처 열매가 악마의 열매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악마 열매 특성은 능력자가 죽으면 그 근처 열매가 악마 열매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능력자가 죽은 곳 바로 옆에 열매만 있으면 열매가 악마 열매로 변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악마 열매 도감에는 그 열매의 모양까지 표현됩니다. 모양까지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악마 열매는 지금까지 모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죽고 기존 악마의 열매와 다른 열매를 두고 열매가 바뀐다면 모양까지 도감에 표현될 수가 없겠죠. 즉, 능력자가 죽어 악마 열매가 해당 열매로 변하려면 원래 열매와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카쿠가 죽고 후호 열매 모델 기린이 다시 탄생하려면 근처에 바나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이제 본격적으로 샹크스가 무엇을 찾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악마의 능력 계승 방법, 이 원리에 대해서 안 샹크스는 자신이 존경하던 로저의 열매를 찾아다닙니다. 로저의 열매는 바로 어둠 열매였죠. 샹크스는 로저가 이스트블루 로그타운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트블루 근처에서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로저의 열매이며 최강의 열매라 불리는 어둠 열매는 로저가 죽고 10년이 지나도 어둠 열매를 먹었다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저의 열매인 어둠 열매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생각했고 이스트블루를 거점으로 어둠 열매를 찾아다닙니다. 이스트블루를 거점으로 1년째 되는 날쯤에 붉은머리 해적단은 보라색 악마의 열매를 세계 정부 배가 싣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후주가 있는 세계 정부의 배를 제압하기 위해 다가가죠. 그때 그곳에 티치가 나타납니다. 티치 역시 어둠 열매를 찾고 다녔으며 보라색 열매를 세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타난 거였죠. 그리고 서로 열매를 가지려는 과정에서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이 펼쳐지고 나머지 붉은 머리 해적단은 후주가 포함된 세계 정부를 상대하러 갑니다. 그리고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에서 티치는 샹크스 눈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티치는 보라색의 열매를 가지려 하지만 보라색 열매의 소문을 듣고 찾은 열매는 어둠 열매와 같은 색깔의 비슷한 모양의 고무 열매였죠. 티치는 자신이 쌌던 열매가 아니었고 역시 어둠 열매는 신세계에 있으려나라고 말하며 웃으며 떠납니다. 눈에 큰 부상을 입은 샹크스는 상처와 함께 고무 열매라도 갖고 다시 돌아오고 바로 그 다음날 고무 열매를 루피가 먹은 거 아닐까요? 제가 이 가설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샹크스의 상처 시점입니다. 샹크스의 상처 여부가 본편에서는 25년 전 오뎅이 와노쿤이 귀환할 당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샹크스 얼굴에 상처가 없죠. 그리고 본편 기준 24년 전 15살 때는 로그타운에서 선장인 로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는 밀짚 모자를 깊게 눌렀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최근 로저 처형 당시 애니에서 샹크스의 얼굴을 보여주며 상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본편 기준 22년 전 영화에서 샹크스가 야솝에게 동료를 제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샹크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상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편 기준 13년 전 샹크스의 얼굴은 1화에서 정확히 나오며 얼굴에 상처가 있고 졸리 로저에도 해골에 상처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샹크스는 로그타운을 떠나고 후샤 마을을 1년을 거점했던 사이에 상처를 얻었다는 겁니다. 만약 샹크스가 상처난 제 가설이 맞다면 샹크스의 상처 시점은 루피가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고무 열매를 먹기 하루 전에 일어난 시점이라는 거죠. 루피가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도 전날 샹크스 눈에 생겨난 상처를 보고 따라한 게 아닐까요? 참고로 졸리 로저도 티치에게 상처가 나고 그날 졸리 로저를 바꾼 거고요. 분명하게 1년 정도 샹크스는 후샤 마을에 있었지만 후샤 마을에 처음 도착한 1년 전 당시 졸리 로저와 샹크스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1년 전에도 샹크스가 상처가 있었고 졸리 로저도 그대로야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상처는 그렇다 쳐도 로저가 왜 어둠 열매냐. 이제 왜 로저가 어둠 열매일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원피스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거의 처음 주장했던 가설은 어둠 열매의 선대주인이 로저다 라는 영상입니다. 이 당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어떤 누구도 이런 가설을 주장하지 않았죠.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 가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티치의 별명이 검은 수염이기 때문입니다. 티치의 별명은 아시다시피 검은 수염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보통 졸리 로저는 선장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흰 수염이 이명인 흰 수염의 졸리 로저는 흰 수염이 그려진 해골입니다. 흰 수염이 별명과 딱 맞는 해적기이죠.
또한 밀짚 모자가 이명인 루피의 졸리 로저는 밀짚 모자가 그려진 해골입니다. 밀짚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인 루피와 해적기가 참 어울리죠. 근데 이들과 달리 검은 수염이 이명인 티치의 졸리 로저는 검은 수염이 그려진 해골이 아닙니다. 다만 선장이 검은 수염이 돋보이면서 해적기에도 검은 수염이 그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즉 티치보다 검은 수염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바로 로저입니다. 누가 봐도 검은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 심지어 로저 잭슨의 졸리 로저마저 로저의 긴 수염이 그려진 해골이죠. 즉 로저의 별명이야말로 검은 수염이야 불려야 한다는 겁니다. 로저를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저의 이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적왕 같은 경우는 로저가 라프텔에 다녀와서 생긴 별명이죠. 또한 골드는 세계정부가 로저의 D를 숨기기 위해 골디가 아닌 골드로 읽은 것뿐이죠. 즉 저는 로저의 이명이 검은 수염이라 생각하며 티치가 로저를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에이스가 티치를 쫓고 있다고 말했을 때 에이스는 티치가 검은 수염을 자칭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즉 티치는 자신을 검은 수염이라 부르길 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는 로저의 모든 것, 로저의 이름, 로저의 열매까지 따라하려던 건 아니었을까요? 또한 더 수상한 건 티치는 처음 등장할 때 검은 수염이라고 부를 정도의 수염이 없었다는 겁니다. 티치는 점점 수염을 길러갔죠.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검은 수염이라 부르길 바라는 것처럼요. 혹자들은 이 가설에 의문을 가질 겁니다. 만약 로저가 어둠 열매 주인이라면 왜 사람들이 티치가 어둠 열매를 사용할 때 흰수염이나 센코쿠 같은 구시대 인물들이 언급을 안 했냐? 저는 이 문제 제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흰수염이 어둠 열매를 보고 저 열매는 록스의 열매라고 말했다면 로저의 열매는 어둠 열매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떤 누구도 어둠 열매에 대해 제대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즉 나중에 어떤 언급을 해도 전개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번 후주가 빼앗겼다 알려진 고무고무 열매를 예를 들면 선 17화가 진행되도록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를 보고 세계정부 어떤 누구도 고무고무 열매가 본인들이 찾던 열매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주는 이 열매를 빼앗겨 투호까지 되었죠. 이 예시 역시 어떤 누구도 고무고무 열매에 대해 자세히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원피스 1017화에서 후주가 고무고무를 찾았다고 말해도 전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과연 제 가설대로 로저의 열매는 어둠 열매이며 티치와 샹크스가 이 열매를 가지려는 과정에서 티치가 샹크스에게 상처를 낸 걸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